추워지면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폐렴도 있는 것 같아요. 폐렴은 어떤 병인지,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폐렴은 말 그대로 폐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고열을 동반하게 되어서 폐에 치명상을 입히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폐렴에 대한 설명과 폐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이며 면역력이 낮은 어린아이와 노인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실제 국내 폐렴 사망자의 98% 이상이 60세 이상이며 대부분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렴을 감기로 착각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폐렴구균과 이외에도 약 9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원인균을 확인해서 적절한 항생제 처방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균 중에 하나입니다. 폐렴 증상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하게 발열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감기 치료만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오래 간다거나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요, 폐렴을 의심하시고 빨리 진단을 받아볼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제 중학교 때 친구도 감기인 줄만 알고 계속해서 감기약만 먹다가 폐렴으로 결국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었거든요. 폐렴이 심해지면 호흡곤란,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증상,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쳐 전신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흔히 열이 나면서 기침과 누런 색깔의 가래가 나오는 증상이 있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증상만으로는 폐렴을 진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흉부 방사선 촬영, 즉 엑스레이 검사를 꼭 받아보시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혈액 검사라든지 아니면 객담 검사, 폐기능 검사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독감과 마찬가지로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므로 노약자 및 영유아, 또 만성질환자 등 폐렴 고위험군의 환자분들은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에 외출을 삼가하시고, 외출하셨다가 돌아오셨다면 꼭 손 씻기 등 양치 같은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신경 쓰셔야 합니다. 폐렴에 좋은 음식, 즉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로콜리를 들 수가 있는데요. 많은 비타민뿐만 아니라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기능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슈퍼푸드라고 알려져 있죠. 미국 존슨홉킨스 의대 연구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브로콜리에서 뽑아낸 설포라판을 투여해 체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했는데요. 설포라판은 대식세포, 즉 백혈구의 기능을 증식시켜서 폐 속의 해로운 세균을 사멸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대식세포의 기능은 적으나 브로콜리를 섭취하게 되면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죠. 폐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식품은요, 도라지입니다. 예로부터 도라지는 약재로 사용했었는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도라지는 가래와 고름을 없애는 효과가 있고 목감기, 호흡곤란 등을 완화하는 데 쓰였다고 하고요. 도라지의 안토잔틴은 유해 물질을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고요. 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서 폐 건강을 돕고, 도라지의 쓴맛을 내는 성분인 사포닌은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촉진해 세균 등의 외부 물질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체온을 높여주고요. 피로회복에도 좋아서 약해진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 특유의 맛에 거부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꿀에 절여서 도라지 청으로 만들어 드시거나 도라지를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시면 되는데요. 물 1리터에 도라지 약 30g 정도를 함께 끓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드실 때 기호에 따라서 꿀을 첨가해 드시면
금상첨화겠죠. 반찬으로 나물이라든지 아니면 볶음 요리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물입니다. 물의 장점은 건나물 TV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에 물 2리터만 섭취해도 체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호흡기와 폐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요.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와 세균 침투가 용이해져서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되면요, 혈액의 수분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호흡기 점막이 촉촉해져서 폐에 쌓인 염증성 고름과 기도의 분비물, 즉 가래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감기에 걸리신 분들한테는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라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물은 하루에 2리터 이상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으며 폐를 위한 것이라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섭취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물의 양을 처음부터 2리터 드시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2리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물의 필요량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드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물의 양을 찾으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폐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나 가볍게 목욕을 하시는 것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폐에 도움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요, 무생즙입니다. 본초 강목에는 무생즙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독을 푸는 효과가 있고요. 오장을 이롭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한다. 기침을 그치게 하고 각혈을 다스리고 속을 따뜻하게 해서 빈혈을 보호하고 설사도 다스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는요, 살균 해독 작용이 우수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을 푸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무 껍질에는 육질의 2배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유기농 무를 껍질째 갈아서 섭취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겨울철에는 무청을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청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무를 채를 썰어서 황설탕이나 아니면 꿀을 1:1 비율로 섞어가지고 병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물이 우러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그 즙만 덜어내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즙을 따뜻한 물과 1:1 비율로 섞어가지고 기호에 따라서 하루에 2번, 많게는 3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5번째는요, 오미자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오미자는 단맛, 신맛, 매운맛, 짠맛, 쓴맛 이렇게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오미자에 들어있는 슈잔드린 성분은 거담제로 작용하는데요. 인체에 흡수하게 되면은 기도를 깨끗하게 해주면서 폐에서 분비된 점액을 제거해서 호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국제면역양리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천식을 가지고 있는 쥐에게 오미자에서 추출한 슈잔드린 성분을 투여했더니 폐 염증 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기관지와 폐에 발생한 염증을 없애주고요. 면역력 강화와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폐렴은 높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은 폐 기능을 강화해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면역력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지나 폐가 약하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잘 기억하셔서 꼭 섭취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